여러분은 혹시 간절히 원할수록 그 목표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치열하게 애쓰고 더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현상이죠. 우리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노력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설은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비밀을 파헤치고 힘겨운 노력과 통제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 진정한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적 현실과 의식의 교차점에서 에너지와 주파수가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더 깊은 지혜를 일깨우는지에 대한 탐구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주권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원하며 애쓸 때 여러분은 우주를 향해 어떤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핍의 주파수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직 없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거대한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비춥니다. 따라서 결핍의 상태에서 보내는 간절한 요구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결핍을 현실로 끌어당길 뿐입니다. 진짜 돌파구는 언제나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항복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지 않을 때, 더 이상 안간힘을 쓰지 않을 때, 비로소 공간이 열리고 원하던 현실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역설 뒤에 숨겨진 첫 번째 진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항복이란 단어를 듣고 무기력하게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체념하는 소극적인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항복은 그런 무관심이나 냉소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양자적 창조의 맥락에서 항복은 지극히 능동적인 상태, 바로 일관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느낌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체화하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95호소 푼코노니마한째 방송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 다이얼을 95소5솜9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95분점팔이나 96소 중간에 맞춰놓고 왜 방송이 들리지 않느냐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바로 쿠퍼하우소보보 곤타메나암트라스라는 특정 주파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항복은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그 주파수에 맞추는 의식적인 선택이자 기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종종 우리가 하는 일, 특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은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잠재의식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노력하지 않는 것, 즉 항복은 게으름이나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익숙한 고통을 미지의 기쁨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힘겨운 노력의 패턴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95%는 잠재의식이 지배합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기억과 반복된 경험으로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노력과 고군분투를 통해 무언가를 성취해온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성공은 곧 고통스러운 노력이라는 공식을 확고하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이 뿌리 박힌 신념을 바꾸지 않는 한 의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항복을 다짐해도 결국 잠재의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저항의 과학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노력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학적으로 살펴봅시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분투 상태는 교감 신경계, 즉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우리의 인식은 잠재적인 위협에만 극도로 좁혀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항복하고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뇌의 여러 영역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일관성 있는 상태, 즉 코히런스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코히런스 상태의 관찰자는 혼란스럽고 절박한 관찰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을 원하는 현실로 붕괴시킵니다. 이중슬리 실험이 보여주듯 관찰자의 의식은 현실을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질, 즉 그것이 저항과 혼돈의 상태인지 아니면 허용과 일관성의 상태인지가 어떤 현실이 창조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복이 무기력한 방치가 아니듯 내려놓음은 무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억지로 하는 노력과 영감에 찬 행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결핍과 절박함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 동력입니다. 이 행동은 우주에 결핍의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반면 영감에 찬 행동은 이미 완전하고 충만한 정열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애쓰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는 듯한 즐겁고 쉬운 느낌입니다. 순서는 이것입니다. 먼저 원하는 현실과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먼저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존재가 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정렬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행동의 영감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거대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행동의 이면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깊은 허용과 일관성의 상태, 즉 코히런스 상태에 들어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너지장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양자장과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공명 또는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피아노를 나란히 두고 한쪽 피아노의 도 건반을 누르면 다른 쪽 피아노의 도 현도 저절로 울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공명할 때 현실은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스스로를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갑자기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며 문제의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물리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동을 바꿈으로써
현실이 여러분에게 맞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의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완성된 지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은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전체 그림이 아닌 퍼즐의 조각들, 즉 단서와 신호들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불완전함에 좌절하고 전체 그림을 억지로 보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든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알아야만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기술은 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도 신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퍼즐 한 조각에 집중하고 다음 조각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길이 걸어감으로써 드러난다는 고대의 지혜처럼 우리는 과정을 신뢰하고 매 순간 영감에 따라 움직일 때 길은 저절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전체 그림을 억지로 맞추려 할 때 우리는 흐름을 막지만 매 순간의 조각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흐름 자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오늘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가 라고 질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풍요를 원한다면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함으로써 풍요의 주파수에 머무르십시오.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주변의 사랑을 베풀므로써 사랑의 존재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노력에서 존재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그 성취감, 기쁨, 안도감을 느껴보십시오. 이 느낌이 바로 여러분이 맞춰야 할 주파수입니다. 이 느낌을 하루 동안 최대한 자주 기억하고 되새기십시오. 이 간단한 연습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바꾸고 현실을 재편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론 이 길을 걷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하는 낡은 자아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외부 현실이 즉시 변하지 않을 때 조급함과 불안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잠재의식의 저항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임무는 외부 현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파도를 멈추려 애쓰는 대신 파도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서퍼처럼 말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여러분이 선택한 존재 상태, 즉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신경계는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지고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는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주파수를 유지할 때 현실은 결국 그 주파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창조의 비밀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강력한 통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힘에서 흐름으로, 시도에서 존재로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저항이 아니라 공명함수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현실의 진동 자체가 될 때 우주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통스럽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기꺼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의 존재 깊숙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말을 소리내어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담고 있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선언은 저항에서 공명으로, 결핍에서 허용으로 여러분의 주파수를 즉시 전환시키는 열쇠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만트라로 삼으십시오.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되뇌십시오. 여러분이 이 허용의 상태에 머무를 때 삶은 더 이상 힘겨운 투쟁이 아니라 기쁨과 경의로 가득 찬 창조의 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그렇게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이제 그 힘을 기억하고 기꺼이 허용하십시오.